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광주형 AI 그린 뉴딜을 본격 추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 SNS 플랫폼을 통해 산 물건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해봤다는 소비자 신고가 늘고 있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검사 수 확대를 통해 조기에 감염자를 찾아내 코로나19 확산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는 최근 요양시설과 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로 외부 감염원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청 임시선별진료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특히 요양시설, 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설 내 집단 감염 차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형 AI 그린 뉴딜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 공동체는 지난해 8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광주형 AI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정책 수립부터 실행 단계까지 행정, 의회,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2월 초 탄소 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박남주 환경생태국장은 변화에 한 발 앞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광주를 탄소 중립에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하면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 오후 9시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됩니다. 다만 학원, 카페, 노래방, 헬스장에 적용되는 운영 제한은 18일부터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방역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지만 실제 이행과 실천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 씨의 입시 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필기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만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지난 14일 2021학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고 현재는 합격 여부가 응시자 본인에게만 개별 통보된 상태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에서 10월 소비자 상담센터의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3,960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 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해제, 청약 철회 거부, 품질 불량, 미흡, 폐업, 연락 두절 등이었습니다. 배송 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판매 신원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